네, 2023년 신년 운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술 일주의 신년 운세를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주론을 가지고 이제 신년 운세를 보는 건데요. 일단은 2023년이 개묘년 토끼띠 해죠. 세운 천간이 개수고 세운 지지가 이제 묘목입니다. 이 개묘와 임술의 어떤 상관관계를 통해서 임술일주의 운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임술일주를 보시게 되면요, 임수가 이미 이제 일간이죠. 태어난 날의 천간입니다. 임수가 이제 술토를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관대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대지가 보시게 되면 오늘 임술일주인데, 임수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술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임수는 양의 천간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12운성,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 12가지 단계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절태양, 생육, 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대는 이거는 이제 시험 합격을 의미를 해요. 예전에 이제 과거 시험이나 이렇게 국가 시험에 합격을 하면 허리에다가 옥패를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채워 주었죠. 이것은 이제 12운성상 높은 단계는 아니고 그래도 한 중간 조금 밑에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12운성에서 이 관대지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시험을 합격해서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일지의 술토의 지장간은 신정무죠. 이거는 이제 육친적으로 본다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 신금은 정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화는 정제, 그리고 이제 무토는 편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재관이 이렇게 다 갖고 있으니까 임술일주가 나름대로 지장간에는 좋은 육친성을 깔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술일주 보시면 천간과 지지가 모두 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 자체는 내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외성적이고 강직한 성격으로 볼 수 있고 좀 다정한 면도 있습니다. 다정하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술토의 지장간이 정화가 있는데 일간하고 이렇게 정임합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좀 성격 자체가 외형적으로는 좀 다정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임술은 이제 백호죠. 백호가 이제 혈광지사라고 해서 이제 총 백호 좀 7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계축 총 7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임술이 백호로 들어가는데, 생각만큼 이 임술일주도 이제 백호의 기질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백호를 굉장히 좋은 의미의 신살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일단은 백호살의 가장 큰 특징은 총명하고 자존심하고 지도자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백호가 너무 세게 되면, 그러니까 백호가 사주에 한 2개 이상 되고 거기다가 괴강까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어떤 폭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서 좀 폭력적인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단점인데, 그런 경우는 좀 매우 드물고 이렇게 좋은 장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저는 합니다. 백호인데 지금 이제 술토는 재고죠. 재창고예요. 창고. 재고장지인데, 그럼 재고는 뭐냐? 일단은 이 정화라고 하는 거를 술토라고 하는 고장지에 깔았기 때문에 재고입니다. 자, 지지 4개의 고장지가 있죠. 진술충미인데 요 4개에서 지금 목의 고장지는 미토죠. 이거는 목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은 이제 금의 고장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술토는 이제 화의 고장지입니다. 진토는 수의 고장지가 돼요.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사항이에요. 명리를 특히 사주 공부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진술충미가 어디에 해당되는 오행의 고지냐? 그거는 진술충미는 진토는 수, 술은 화, 축토는 금, 미토는 목이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 여러 번 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술일주는 술토가 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 화는 재에 해당되죠. 그래서 재고입니다. 그래서 재고귀인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재고귀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를 의미하냐? 재적 성취 능력이 우수하고 재적인 성취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삶이 대충 살지 않겠죠. 뭐 돈이 뭐 대충 한다 해서 벌리는 게 아니죠. 당연히 열정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금을 보시게 되면 지지지장간을 잘 파악을 하셔야 이 일주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신금은 정인이죠. 정인이 그럼 어디에 있냐? 신금이 술토를 보면 똑같이 대좌예요. 대좌. 대좌, 그 다음에 요 대궁이라고 합니다. 대좌, 대궁. 대좌, 대궁입니다. 대좌, 대궁. 대좌, 대궁이라는 얘기는 대가 두 개가 겹쳤죠. 일단은 대좌, 대궁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합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우월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인이라는 건 어머니를 의미하는 거니까 어머니가 좀 한마디로 대차입니다. 대단한 거죠. 현출한 모친이고 자존심 한 자존심 하는 겁니다. 이제 인성이 대좌 대궁이니까 자기 우월감이 좀 있어요. 임술일주가. 그리고 학업 능력 당연히 우수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좌 대궁은 대는 시험 합격을 의미한다 그랬죠. 시험 합격. 그 다음에 이제 정화는 임수 입장에서는 정제가 되겠죠. 반듯한 재물이에요. 남명 입장에서 이 재는 배우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양좌라고 하는 건 정화가 술토를 보면 양이 되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술토가 여기 있죠. 정화가 여기 있어요. 정화는 음의 천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절태 술토의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이라는 거는 이 기를 양자를 써서 이거는 기르다, 양육하다, 가르치다, 교화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제니까 나의 부인이 되겠죠. 남명 입장에서. 그러면 양좌 대궁이라는 얘기는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죠. 대궁이라는 얘기는 시험 합격을 해서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배우자가 가장 맞는 거냐? 자, 그럼 시험 합격해서 남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유니폼을 입었어요. 떠오르는 직업.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간호원이죠. 간호원, 간호사. 자, 간호원, 간호사의 남명의 부인이라 그러면 여기에 딱 맞아요. 대좌, 대궁이. 남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르고 보살펴 주는데 거기에 직업에 맞는 유니폼을 입었죠. 간호사, 간호원이 딱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계통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의 배우자면 잘 맞아요. 그런데 양자 대궁적인 배우자가 아니다고 한다 그러면 임술일주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아주 유정하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배우자가 유리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무토는 편관이죠. 임수 입장에서. 편관은 여명 입장에서는 남편도 되고 남자도 되죠. 근데 무토가 술토를 보면은 이거는 묘에 해당돼요. 묘에 해당, 이거는 이제 땅속에 들어갔다는 건데, 이건 이제 묘, 그리고 어떻게 들어갔어요? 대좌, 옷을 입고. 굉장히 이거는 좀 약간 무서운 분위기죠. 그러니까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들어간 거로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대궁이니까 여명 입장에서 이 편관이 아까 제가 남자라 그랬죠. 직업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묘지에, 묘궁에 있다니까 유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임술일주가 남녀 불문하고 부부관계가 좋게 가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명이 남자가 묘좌 대궁의 어떤 그런 남자를 얻었다 그러면 또 반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묘좌 대궁의 남자는 어떤 남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 대는 유니폼을 입었어요. 이 묘는 좀 침잠해 있는 거예요. 활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직업입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의사죠. 의사가 옷을 입고 그냥 병원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교도관도 보면은 교도복이 있죠. 그 교도소에 가면은 그 공무원 있잖아요. 죄수를 관리하는 교도관도 딱 맞아요. 그 교도관은 그런 정형적인 옷을 입고 교도소라고 하는 그런 일정한 어떤 그 바운다리에 갇혀서 죄수를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법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계통도 맞습니다. 군인계통도 맞아요. 물론 군인이 많이 돌아다니죠. 뭐 이동을 많이 하지만 실제 근무하는 거는 아주 굉장히 뭐냐면 이제 일정 부분의 어떤 지역, 그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 뭐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군인 계통은 또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업적성은 전문 직업인 얘기했지만 군인, 경찰, 종교 딱 맞죠? 종교에도 맞아요. 뭐 신부님, 목사님, 스님 다 자기 옷이 있잖아요. 그것을 입고 아주 스님 특히 뭐냐면 거의 뭐 감옥살이 하듯이 이제 그 수행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 신부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업상 대체가 굉장히 이런 의료에 맞아요. 그리고 개인 사업도 잘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 계통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좀 이렇게 이 계통으로 안 나가면 삶이 좀 팍팍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많고 원래 일지에 진술 충미를 깔고 있는 사주치고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없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임술일주가 아주 삶이 좀 역동적이고 변화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임술일주가 2023년 개묘년을 만났는데 개수는 겁재죠. 이 겁재인데 천간의 작용은 이제 천간 오합으로 작동을 해요. 갑기을경, 병신정인, 무기합인데 2023년은 개묘년이니까 이 세운천간 개수가 무토를 봐야 돼요. 무토를 봐야 이 겁재가 작동을 하는데 이 겁재가 흉성이니 길성이니 지금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 겁재가 들어와서 작동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친구나 동료, 경쟁자가 돼요. 그러면 무토랑 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주 원국에 드러난 천간에 무토랑 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무토랑 합을 할 수도 있는데 지지의 지장간에 무토가 있는 거는 진술, 인신사의 총 6개예요. 나머지 지지는 지지, 지장간에 무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수가 작동을 하는 거는 무토로 봐야 되는데 요렇게 드러난 천간과 합을 할 수 있고 지지에 요렇게 무토랑 합을 하는데 드러난 임술일주가 만약에 사주 원국에 무토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얘가 들어오면서 얘랑 합을 해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실제 이 겁재가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무토랑 이렇게 합을 한다면 얘가 들어와서 작동을 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자, 드러난 천간에 무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겁재는 자, 보시면 경쟁자가 될 수 있죠. 내 친구나 동료가 될 수 있었어요. 얘가 갑자기 2023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내 사주 원국에 드러난 천간에 무토가 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관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남명 입장에서는 직업적인 이직이나 실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명도 마찬가지로 직업 직장이니까 직업적인 변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명 입장에서는 남자도 되기 때문에 남자친구랑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천간에 무토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지지에 임술일주와 진술인신 사이가 있으면 만약에 무기합을 하죠. 그러면 이거는 합생이라고 해서 이 개수가 작동을 하는데 이거는 좋은 의미의 작동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겁재가 들어오니까 나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일단 무토랑 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토는 관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냐면 직업적인 부분에서 새롭게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겁재도 얻어요. 그러면 이 겁재는 내 어떤 그 세력이 확장되는 겁니다. 자, 같은 임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임수 입장에서 만약에 신약사주다라고 한다면 이 겁재를 반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세력이 강해지고 새로운 친구나 동료를 사귀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나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신강이다 그러면 조금 이거는 좀 다시 좀 볼 필요도 있겠어요. 아무튼 이 겁재는 작용을 지지지장간의 무토랑 하면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임술일주는 기본적으로 술토 안에 신정무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지장간의 무토랑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겁재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겁재가 흉성이니 길성이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낼 거냐 이제 이건데, 드러난 천간에 무토랑 합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작용력이 없고 무토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지지의 지장간에 무토랑 합을 한다 그러면은 겁재의 득이 되겠고 이 안에 있는 무토도 득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운 지지가 묘목이죠. 이 지지는 뭐냐면 이 묘가 세운에서 운에서 들어오면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순으로 쭉 가면서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해요. 천간 개수는, 세운 천간은 입체적으로 놀합니다. 여기서 얘랑 이렇게 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합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무토가 있어도 뭐 이렇게 합을 할 수 있고 다 합을 합니다. 입체적으로 움직입니다. 3차원적인 공간을 움직이고, 묘목은 이렇게 연, 월, 일, 시지순으로 2차원적인 공간으로 가면서 움직이는데, 이거는 이제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해요. 형충회합, 사주명리를 공부하셨으면 아마 지겹게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인신사 축술미 대표적인 삼형살이죠. 삼형살인데, 이제 묘는 인신사 축술미라고 하는 대표적인 형살에 해당되지가 않죠. 하나가 있죠. 자묘형인데 이 자묘형은 그렇게 작용력이 강하지가 않아서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고요. 충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요. 자, 묘랑 충을 하는 건 유죠. 묘유충이 됩니다. 그러면 유 안에는 지지지장간이 뭐가 있죠? 두 개가 있죠. 경금하고 이제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임술일주가 닭띠다. 그러면 묘유충이 되죠, 바로. 그러면 충이 되는 순간 바로 묘 안에 있는 지장간 갑을 하고 유 안에 있는 지장간 경신이 나와서 드러난 천간, 그러니까 연천간, 월천간, 시천간에 천간 오합이 있다 그러면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게합이 있다면 얘를 가지고 나가요. 이걸 좀 잘 보시면 만약에 묘유충이 됐어요. 임술일주가 닭띠예요. 그러면 바로 충이 되죠. 2023년도에. 그러면 묘 안에 있는 갑은 갑기 합을 하죠. 드러난 천간에 기토랑 이렇게 합을 해서 얘가 나갑니다. 자, 을이 있죠. 을이 나와서 을경 합을 하잖아요. 을경을 하면서 얘가 나갑니다. 자, 유 안에 경금이 있죠. 경금은 을경 합을 하죠. 경이 을이 있으면 얘를 나가요. 또 유 안에 신금이 있죠. 이건 병신 합을 하죠. 드러난 천간에
병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합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렇게 된 거는, 요거는 실로 보는 겁니다. 실로. 예. 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검은색으로 된 거는, 천간 오합으로 나가는 게 없죠. 그러면 득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득과 실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임술일주가 닭띠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학, 연산,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연산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닭띠 있는데 만약에 묘 안에 갑을이 만약에 갑기합이나 을경합을 했다. 그러면 얘는 이 기물은 깨져요. 깨지면서 더 이상 월지, 일지, 시지순으로 가지가 않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이 묘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어떤 형식으로? 형, 충, 회, 합이 작동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주 분석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이게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수학 같은 방정식 같이 풀어내야 돼요. 자, 회를 보면 회는 삼합, 방합이 있죠. 그러면 묘랑 이제 방합이 되는 거는 인묘진 방합을 하는 거죠. 인묘진 방합은 여러분 많이 배웠을 거예요. 혈연관계예요. 그래서 모두가 모이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가 않고 두 자만 모여도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룰 수가 없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묘 하나밖에. 근데 이제 삼합은 묘가 삼합하는 거는 하나죠. 해, 묘, 미 삼합을 하는데 이 삼합은 두 글자만 모여도 작동이 돼요. 그럼 묘는 미를 보던가 아니면 해를 보면 작동을 하겠죠. 해묘미는 목의 국이에요. 목국입니다. 자, 그럼 임수 입장에서 이 목은 식신상관에 해당되겠죠. 새로운 진로나 방향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술일주가 양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묘미 합이 돼서 제가 작동한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목의 반합국이에요. 반합국인데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묘미가 되니까 임술일주가 만약에 양띠다 그러면 2023년도에 내가 이런 일을 한번 벌려보자 하고 새로운 일이나 방향이나 진로를 모색하고 결정까지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임술일주가 돼지띠다. 그럼 해묘 마찬가지죠. 미토랑 마찬가지예요. 해묘미니까. 해묘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목이니까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 새로운 방향, 진로를 모색하고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합이 남았죠. 묘랑 합을 하는 거는 술토죠. 묘술합입니다. 그런데 임술일주는 이미 묘술합을 갖다가 하죠. 자, 임술일주가 만약에 개띠다. 그럼 바로 묘술합을 하는 거예요. 묘술합이 되면 합이 돼서 얘랑 합이 되면 일단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임술일주에서 이 술토 요거는 관성이죠. 관성입니다. 직업, 직장을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상관이니까 새로운 진로나 방향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임술일주가 만약에 개띠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2023년도에 지금부터는 좀 너무 평범하니 새롭게 내가 좀 뭔가 진로나 아니면 좀 특별하게 뭔가 일을 좀 해보자 라고 하는데 요 술토라고 하는 직업, 관성 때문에 묶여서 이거는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시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좀 너무 삶 자체가 평범해서 올해는 뭔가 새롭게 좀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운동도 한번 해보고 뭐 해외 여행도 한번 좀 세게 내가 좀 뭔가 좀 새롭게 내가 관심 분야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든 뭐든지 하고 싶은데 내가 다니던 직장 때문에 이 일을 갖다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명 입장에서는 남자 때문에 남자 그런 거 하지 마. 또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이 관성 때문에 좀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답답함이 있는 정도예요. 이거는 뭐냐면 잃는 건 아니지만 좀 답답하고 실제 뭐냐면 마음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다. 어느 경우에 임술일주가 개띠의 경우에는 묶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임술일주가 2023년도 개묘년에는 일단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겁재의 어떤 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토의 그 작용력이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변동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고 새롭게 진로나 방향을 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2023년도 임술일주의 건투를 밀겠습니다.